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을 맡은 강사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학생 여러분을 위해 AI가 만든 가짜뉴스 왜 우리는 속는가라는 주제로 정보 판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그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강의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생성형 AI는 사진과 영상, 음성, 그리고 글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인간의 인지 세계는 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본 강의에서는 AI 가짜뉴스의 제작 방식과 우리가 속는 심리적 기제 그리고 대응 방법을 다룹니다. 모든 섹션은 이론과 5분간의 실습으로 구성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진행할 강의의 목차입니다. AI 가짜뉴스의 개념과 인지심리학적 원리, 확산 경로, 탐지 대응 기술을 다룹니다. 나아가 실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과 사회적 윤리적 함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 및 Q&A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체계적인 흐름을 따라 여러분의 정보 판별 역량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과연 AI 가짜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접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 어디까지가 AI의 산물인지, 왜 우리는 AI가 만든 정보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기 어려운지 그 본질을 탐구합니다.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정보 판별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텍스트로 대형 언어 모델이 기사체 문장을 자동 생성합니다. 둘째, 이미지는 디퓨전 모델이 실제 촬영본처럼 합성합니다. 셋째, 음성은 특정인의 발화 패턴을 완벽히 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기술은 영상 속 인물의 얼굴과 표정까지 조작합니다. 이제 정보의 형태만으로는 진실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특히 위험할까요? 첫째, 제작 비용과 기술적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고품질의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죠. 둘째, 품질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셋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작과 동시에 전 세계로 배포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는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의 선거 기간마다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영상의 진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수백만 번 이상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이토록 빠르게 확산시키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화면의 이미지를 통해 그 위협적인 현실을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가짜뉴스 제작의 핵심 기술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GAN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경쟁하며 극도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둘째,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로부터 고품질의 합성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복원합니다. 셋째, 대형 언어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말투를 완벽히 재현합니다. 이 기술들이 결합될 때 우리가 보는 정보의 신뢰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습 시간입니다. 5분간 AI 생성 이미지와 실제 사진을 구별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의 두 이미지를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손가락의 개수나 배경의 왜곡, 그림자의 방향 등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왜 그 결과물이 AI의 산물이라고 판단했는지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인 우리는 왜 속는가?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넘어갑니다. AI 기술이 정교한 것도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뇌가 가진 인지적 편향이 가짜뉴스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취약점을 파헤쳐 봄으로써 스스로의 판단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증 편향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I 가짜뉴스는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이 믿고 싶어 하는 서사를 매우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믿고 싶은 내용일수록 사실 확인의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 공유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돕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은 진실성 착각 효과입니다. 같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를 진실성 착각 효과라고 합니다. 더욱 문제는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반복 노출함으로써 이 착각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권위와 신뢰의 신호 또한 우리가 속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뉴스처럼 보이는 형식, 로고, 전문적인 말투에 무비판적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권위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언론사의 문체와 디자인 요소를 완벽히 모방함으로써 이러한 권위 편향을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겉모습이 전문적이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 사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보의 확산을 좌우하는 세 가지 감정 기제는 분노, 공포, 그리고 놀라움입니다. 부당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확인보다 공유를 앞세웁니다. 위협을 주는 정보는 생존 본능을 자극해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예상 밖의 놀라운 정보는 특별한 정보로 인식되어 공유 욕구를 자극합니다. 가짜뉴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을 가장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터 버블이 형성되며 우리는 유사한 정보만 계속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점점 편향되고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지적 폐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입니다. 실습입니다. 나의 편향 점검하기를 5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SNS에서 공유했던 게시물 중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혹시 감정적 반응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준 심리적 요인을 최소 한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짜뉴스는 어떻게 퍼지는가입니다. 기술적 기제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결합하여 가짜뉴스를 사회적 현상으로 키워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내용이 좋아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에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체류 시간과 사용자 참여도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합니다. 즉, 구조 자체가 자극적인 가짜뉴스의 확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알고리즘은 가짜뉴스를 가려내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봇 계정을 이용한 조직적 확산도 매우 심각합니다. 자동화된 봇 네트워크가 초기 확산 속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AI로 생성된 수많은 계정이 마치 실제 사용자처럼 활동하며 신뢰도를 위장합니다. 초기 확산량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은 이를 중요한 정보로 오인하고 더 많은 실제 사용자에게 노출합니다. 조직적인 정보 조작은 이미 현실의 커다란 위협입니다. 왜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빨리 퍼질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짓 정보는 진실보다 더 빠르고 넓게 퍼집니다. 참신하고 예상 밖의 내용일수록 사람들의 공유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실 확인을 거친 정보는 도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보 생태계의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확산을 가속하는 요인 세 가지는 참신성, 감정 자극, 그리고 사회적 검증입니다. 첫째, 예상 밖의 정보일수록 공유 욕구가 큽니다. 둘째, 강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가 퍼집니다. 셋째, 이미 많이 공유된 정보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보여 신뢰를 얻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릴 때 가짜뉴스는 통제 불능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실습입니다. 7분간 뉴스 전파 경로 추적하기를 수행하겠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최초 게시물을 찾아 공유 경로를 도식화해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지, 그 지점과 이유는 무엇인지 화살표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전파 경로도의 최소 3단계 이상의 확산 흐름과 가속 지점을 표기하는 것이 완성 기준입니다. 네 번째 주제, 탐지와 대응 기술입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AI 가짜뉴스에 맞서 우리는 어떤 기술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만 기술적 탐지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인지해야 합니다. 기술적 대응과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방어 체계가 구축됩니다. AI 탐지 도구의 작동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미지나 영상의 픽셀 패턴, 압축 흔적 등 미세한 이상을 분석합니다. 둘째,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여 생성 도구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셋째, 통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텍스트 패턴을 찾아내는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인공지능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찾아내어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기술적 탐지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생성 기술이 발전할수록 탐지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 소모적인 군비 경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생성 기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탐지만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술은 보조적 수단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사용자 자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CPA와 같은 콘텐츠 출처 인증 표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나 영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하여 신뢰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가짜뉴스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아직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 깊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를 위한 표준화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팩트체킹 방법론 3단계를 숙지하십시오. 첫째, 출처 확인입니다. 게시자가 누구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둘째, 교차 검증입니다. 다른 신뢰할 만한 매체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비교합니다. 셋째, 전문가 자문입니다.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나 공실력 있는 팩트체크 기관의 분석 결과를 참고합니다. 이 3단계만 실천해도 대다수의 가짜뉴스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실습입니다. 5분간 팩트체크 사이트 활용하기를 진행합니다. 제시된 의심스러운 뉴스 제목을 검색 엔진에 입력하고 전문 팩트체크 사이트에서 검증 결과를 찾아보십시오. 원래 게시물과 검증 결과를 비교해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최소 1개 이상의 팩트체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고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법입니다. 이론을 넘어 실생활에서 정보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공유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정보 리터러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습관하여 현명한 디지털 시민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SIFT 방법으로 정보를 판별하십시오. 첫째, 스타프, 반응하기 전에 일단 멈춥니다. 둘째, 인베스터게이트, 정보를 만든 주체를 조사합니다. 셋째, 파인드, 더 신뢰할 만한 보도를 찾습니다. 넷째, 트레이스, 주장과 인용의 원출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 4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정보 판별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가로 읽기, 즉 레터럴 리딩을 실천하십시오. 한 페이지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새 탭을 열어 다른 출처를 함께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팩트체커들이 사용하는 핵심 습관이죠. 사이트 자체의 주장보다 그 사이트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상을 여러 개 띄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뉴스 판별 체크리스트 3가지입니다. 첫째,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둘째, 다른 매체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가? 셋째,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며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가? 뉴스나 게시물을 볼 때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의심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는 가장 강력한 등불입니다. 실습입니다. 7분간 의심스러운 뉴스 분석하기를 진행합니다. 주어진 기사를 끝까지 읽고 SIFT 방법을 적용해 출처와 근거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신뢰도를 1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최소 2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6번째, 사회적 윤리적 함의입니다. AI 가짜뉴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이제 더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AI 규제와 정책 동향을 살펴봅니다. 유럽연합의 AI 법은 AI 생성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 국가에서도 딥페이크 콘텐츠의 표시 의무화 논의가 한창입니다.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계속 보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플랫폼과 제작자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모더레이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오남용 방지에 대한 강력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결국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최종 이용자인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특정 기술이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보를 대하는 우리 개개인의 비판적 태도가 그 균형의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여러분이 정보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주체로 설 때 사회적 신뢰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방어는 최신 탐지 기술이 아니라 멈춰 서서 질문하는 습관이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인간의 비판적 질문은 어떤 도구보다 뛰어난 방패가 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이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Q&A를 통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AI 가짜뉴스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사례, 혹은 오늘 다룬 내용 중 더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누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정보 판별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